네, 안녕하십니까. 제62회 한능검 심화시험 마지막 영상으로 해방 후 현대사 부분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제주도 얘기가 나오고 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또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을 했으면 바로 1948년에 제주 4.3 사건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 사건에 대한 선지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 4.3 사건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답은 3번인데 문제는 이게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느 대통령 때, 어느 정부 때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가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 확실하게 시기를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요 2000년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제정이 된 법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바로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이때 제정이 된 것으로 또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번 선지 보면요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 4.3 사건은 아직 대한민국 헌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고요. 이제 2번 선지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는 결과 바로 이게 이제 유신헌법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유신헌법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간접선거인데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 이름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였습니다. 4번 선지 4.13 후원 철폐. 교묘하게 이 4월 3일, 4월 13일 딱 숫자 하나만 바꿔놔서 선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4.13 후원 철폐라고 하는 거 바로 독재타도 얘기 나오면 바로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또 대표적인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 4.13 후원 조치라고 하는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그 당시에 간접선거제 헌법에 의해 가지고 차기 대통령을 뽑겠다 그런 조치를 발표한 것이 4.13 후원 조치고 그것을 철폐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자는 운동이 또 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요 구호였습니다. 5번 선지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공사 설립인데요.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8.15 해방 이후에 조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장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남겨두고 간 바로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온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그걸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신한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미군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미군정 시기였다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 자료에 나오는 4.3 사건이나 또 5번 그 신한공사나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신한공사는 4.3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특히 이 신한공사도 종종 이렇게 선지에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앞전 시험에서도 45번에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네요.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43번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인데요. 역시 1점을 달고 있는 만큼 여기서 전쟁은 보나마나 6.25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역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가 뭐냐면요. 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당시에 2008년 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내는 편지 바로 그 글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2008년 1월달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퇴임하기 전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듯이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전에 좌익 경력이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시켰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 또 정부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니까 참 억울하게 많이 처형되고 그런 사건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유가족들도 역시 전쟁 이후에도 연좌제의 고통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골라보면 답은 너무 쉽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5번이 답이고 1번 선지 그래도 이제 나머지 오답 선지들도 하나하나 다 시기 정부 다 중요합니다. 1번 6.3 시기라고 하는 거 늘 나오는 거죠. 바로 박정희 정부 때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또는 한일 회담을 하려고 할 때 그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의미로 대대적인 대학생 시위가 일어난 것이 6.3 시위 64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해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 에치슨 선언, 요거는 6.25 전입니다. 바로 1950년 1월이죠.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할 때 한국을 제외시킨 바로 에치슨 라인, 그것이 에치슨 선언이죠. 이거는 6.25 전쟁 전이고요. 3번 선지 불안곽사라고 하는 건 이건 전쟁은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겁니다. 이게 1964년부터 한국군이 군대를 파병했고 65년부터는 전투병을 파병했죠. 그 다음에인 66년에 이렇게 한국군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 미국 국무장관 브라운 장관이 작성해준 브라운 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4번 부마 민주항쟁, 부산과 마산에서의 민주항쟁. 이것도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이 터지기 전에
7.16 사건의 그 뭐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종종 나오는 민주항쟁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그것도 전에는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한 것이 또 이렇게 부마 민주항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고, 하여튼 1979년 10월달 11.16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바로 부마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예지슨 선언도 앞전 시험에서 46번의 1번 선지로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44번 개헌안인데요. 이번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 그러면 내각 책임제 개헌안 그러면 4.19 혁명, 60년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돼가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입니다. 이후 왼쪽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 통과됐고요. 오른쪽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했습니다. 바로 허정 과도 정부. 허정이라는 분이 그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선거를 하기 전에 또 과도 정부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 과도 정부를 이끈 분이 허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 하면 당연히 이건 4.19 혁명 이후의 일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 이렇게 통과된 이후에 이후의 사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됐다. 이건 재헌국회 얘기죠. 1948년 재헌국회. 이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또 중요한 법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개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요. 하고 또 하나가 농지개혁법인데 이렇게 1번 선지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나왔고 또 5번 선지에 농지개혁법이 나왔습니다. 농지개혁법은 49년에 제정됐고요. 이렇게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두 가지 법률 1번하고 5번 선지에 다 나왔네요. 하여튼 답이 아니고요. 2번 선지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의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정확히 연도는 1947년이고 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거는 46년이고 또 그 사이에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을 했죠. 하여튼 뭐 이 미소 공동위원회 나오면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이 아니고요.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각 책임제 그 개헌에 의해 가지고 그 장면 정부 때 이때 바로 헌법이 특이하게 국회가 단원제가 아니고 양원제라 그래 가지고 민의원과 참여를 두었습니다. 바로 3번이 정확한 답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 조봉암 구속 사건, 진보당 사건 바로 1950년대 말 들어와서 이승만 정부가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이던 그 당시 사건으로 세 가지가 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958년에 조봉암 구속도 제가 썼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그 조봉암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 곧바로 집행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교양신문 폐간, 또 하나가 국가보안법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 그렇게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폐간, 조봉암 또는 진보당 사건 그렇게 1950년대 말에 이승만 정권이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인 세 가지 사건 주로 잘 나오는데 뭐 이번 시험에는 조봉암 구속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역시 4.19 혁명 전이니까 답이 아니죠. 역시 이 조봉암 진보당 이 사건에 대한 얘기도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 시험에도 47번에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 4.19 혁명과 또 내각제 개헌과 전후해가지고 또 중요한 사건들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5번 가겠습니다. 45번도 이제 어떤 정부의 시기를 묻는 건데요. 주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보면은 포항제철소 착공, 지금 포스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1차 석유파동,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그게 1973년에 이른바 1차 오일 쇼크라고도 하죠. 1차 석유파동.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사진은 또 100억 불 수출 작설 달성을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다 이것도 1977년, 그 포항제철소가 착공이 된 거는 1970년이고요. 준공이 된 건 73년입니다. 하여튼 모두 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의 또 경제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수출 100억 불 달성 77년도 이거는 또 앞전 시험에도 49번의 1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국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을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보면요. 1번 최저임금법 제정. 자, 최저임금법 제정은 86년에 전두환 정부 때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 금융실명제는 또 대표적인 또 1993년도에 또 시행된 또 김영삼 정부의 또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고요. 3번 선지. 한국하고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된 거. 자, 한미 FTA는 2007년이고 그에 앞서서 한국 칠레 FTA는 2004년입니다. 하여튼 2004년이건 2007년간에 다 7년 간에 다 노무현 정부 때고요. 4번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약칭해서 민주노총이죠. 그 민주노총이 처음 창립대회가 열린 것은 바로 95년 그렇죠. 95년 YS 정부,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로
김영삼 정부 때의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2번 선지 금융실명제 처음 실시된 거, 그리고 4번 선지 민주노총 창립한 거, 그다음에 답은 결국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주라고 하는 게 지금 전라도 지역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 정부의 도시 정책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 이것이 1971년도에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바로 박정희 정부 때 계속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 정책의 또 뭐 사회적인 어두운 그런 이면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1, 2, 3, 4번은 좀 박정희 정부 이미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뭐 최저임금법, 금융실명제, 요건 뭐 확실하게 김영삼 정부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뭐 민주노총 창립, 이런 것들은 또 박정희 정부 이미지와 거리가 멀고, 답은 확실히 5번. 또 역시 박정희 정부는 또 농촌을 떠나서 많이 도시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정책이 많이 더 도시를 확장한 정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반발하는 사건도 생겼겠죠. 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광주 대단지 이주민 사건은 1971년이라고 하는 거 다시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46번 가겠습니다. 네, 46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엄군 얘기 나오고 시민군 얘기 나오고 광주 나왔으니까 바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 나온 노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려서 만들어진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죠. 특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민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군부,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 보고 신군부라고 하죠. 이 신군부가 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광주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렇죠. 여기 광주는 45번의 광주하고 달라서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지역의 광주입니다. 네, 하여튼 신군부의 비상계획 확대가 바로 확대, 그리고 무력 진압, 그것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선지 3.1 민주 구국선,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1 민주 구국선이라고 하는 것도 유신 헌법 시대에 특히 19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에서 긴급조치 철폐 등 주장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긴급조치라는 얘기 나오면 이것도 대표적인 유신 헌법의 키워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 민주 구국선은 긴급조치 철폐, 이건 또 유신 헌법 당시에 또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7번은요, 사이식의 일을 묻는 건데, 가나 자료 모두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공동선언이 가나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가는 보면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6월 15일은 바로 2000년 6월 15일이죠.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선언이고요. 10월 4일은 또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선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과 2007년 사이의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남북조절위원회 제가 써놨는데 보니까 바로 이번 선지에 또 배경이 있네요. 바로 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 후속 조치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되었죠. 하여튼 이때는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 다른 말로 개성공단이라고 하죠.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가 됐고, 2003년 6월 달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그해 정식으로 착공이 됐고, 당연히 완공도 노무현 정부 때 완공이 됐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이건 또 91년 노태우 정부 때 대표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고요. 5번 선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 최초 성사, 이것도 너무너무 단골로 나오는 85년도 전두환 정부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나오는 자료라든지 선지가 앞전 시험에 50번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계속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48번 가겠습니다. 네, 48번 문제는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조선시대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왕후가 영조의 계비죠. 특히 정조대왕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은 일단 정순왕후가 나이가 어리니까 영조가 승한 이후도 계속 대비마마로 남아있었는데, 특히 정조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이 있었고, 특히 정조가 승한 후에는 또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많이 권세를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악역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영조하고 정순왕후와의 혼례 행렬을 1100개인가요?
1100여 점의 닭종이 인형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결국 묻는 건 뭐냐면은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 바로 그게 의궤죠. 의궤. 딱 두 글자로 의궤, 뭐 길게 하면 조선 왕실 의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 가지고 앞에 의궤 앞에 여러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여튼 이 의궤라고 하는 게 또 대부분 이 병인양일 때 외교 장각이 있다가 프랑스 군에 의해서 많이 프랑스로 약탈돼 갔죠. 물론 지금 거의 다 반환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이 의궤에 대한 거 답을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골라보겠는데요. 기억, 사초와 시정기 바탕 편찬. 요건 너무 자주 나오는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거고요. 또 니은,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다 하는 건데, 이 의궤라고 하는 게 행사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일회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무슨 연대순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편년체 그러면 또 조선 왕조 실록의 대표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고, 그 외에도 뭐 동국 통감 같은 것도 또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죠. 하여튼 기억, 니은 확실히 아니니까 일단 확실히 아닌 건 기억, 니은, 또 확실한 거는 리을이죠. 이 병인양은 당시 외교 장각에 있다가 많이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람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기억,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끼고 그 다음에 리을 들어가 있는 거 고르고 하다 보면 답은 디귿, 리을이 있는 5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 디귿을 보면은 왕의 연락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궤 보고 어람용 의궤라고 하겠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그 최근 기사를 보면은 금년 11월 달에 걸쳐 가지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어람용 의궤 특별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어람용 의궤 특별전이 열리는 또 그런 걸 또 계기로 해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이 영조하고 정순왕후 혼례를 담은 이 닭종 인형으로 한 이 특별전을 그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벨기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파리에서 했다는 자료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 49, 50번 문제 가겠습니다. 49, 50번은요, 세트로 나오는 건데, 요즘 그 출제 경향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느 하나의 개념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그 통시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라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의 특징, 그 자료가 뭐에 해당되는지 또 짝짓는 문제들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가가 뭐냐 하면은, 자, 처음으로 독서 상품 나왔으니까 바로 이건 신라 얘기하는 거죠. 유교 경제를 얼마나 잘 읽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 3품으로 나누어서 관리 선발하는 제도, 바로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만들어진 독서 상품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상품과에 해당되는 것이 맞게 짝지어져 있는지 40번에 49번에 기억선지를 보면요, 기억이 간대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받아들여. 이건 전혀 아니죠. 최승로 시무 28조는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 바로 최승로가 건의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제도는 앞전에 10번에 2번 선제도 나왔습니다. 뭐 지방에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고, 하여튼 그 독서 상품과하고 고려 성종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 일단 그러니까 기억은 땡이고, 그 다음 기억에 대한 게 또 있나요? 일단 나를 보겠습니다. 나 자료.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이제도 바로 그러면 쌍기니까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나번 자료하고 짝이 되는 그 49번의 니은 선제 보겠습니다. 니은 광종 맞네요.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과거제도하고 노비안건법 늘 나오죠. 왕권 강화. 그럼 일단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 조광조 얘기가 나오고 쭉 하면서 이제 니은 이 제도라고 묶었는데, 이 제도는 한나라에서 시행한 현량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광조 나오고 현량과 나오니까 조광조가 제안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현량과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 임금은 중종 임금이었죠. 하여튼 이 다 자료하고 짝이 되는 디귿 선지를 보겠습니다. 디귿 다 중종 때 살인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았네요. 그래도 한번 라하고 리을이 올바르게 짝지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라는 뭐냐 하면은 좀 생소한 자료 같은데, 의정부 및 각부 판임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인가요? 네, 관하 학도, 학생이죠.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장관이 전권으로 임명하다 어쩌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그 문구가 외국 유학생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가보개혁 이후에 좀 근대적인 그런 제도라는 딱 느낌이 옵니다. 이게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1898년이니까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유네요. 1898년 제정된 주 판임관 시험 및 임명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시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외국 유학생 말만 딱 나올 때 이건 좀 가보개혁 이후에 왠지 근대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제도구나 하고 딱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라하고 그 짝이 되는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인데요.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 대책. 이건 완전히 아니죠. 라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 리을에 나와 있는 임술 농민봉기 하면 바로 삼정 인정처 설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전혀 뭐 근대적인 제도 이미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을도 확실히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가 아까 자료 속에 있는 밑줄 그은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나가 아니고 기역 니은이고 기역이 나에 있었고 이제 과거 제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나가 아니고 다 속에 있었습니다. 즉 현량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역이 가, 니은이 나라고 착각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 기역 니은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봐서 기역은 나 속에 있으니까 과거제고 또 니은은 다 속에 있으니까 현량과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기역 과거제가 역분전이 제정된 결과가 가져왔네요. 이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 공신들한테 지급한 토지죠. 아까 전에 그 10번에 5번 선지에 그 태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시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아니었죠. 전시과는 아직 태조 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태조 때는 역분전을 시행했고 하여튼 과거제는 광종 때 시행했으니까 이건 1번 땡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억 과거제가 지공고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각이 형성됐다. 이것이 맞습니다. 지공고를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금 용어로 말하자면 시험 출제위원이죠.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원하고 합격자 사이에 내가 시험 문제 냈을 때 너가 합격했다. 그런 또 그런 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좌주와 문생관계라는 또 끈끈한 사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이제 이렇게 그 과거 출제위원들이 또 사학 관학 말고 사학을 열어서 특히 최충후의 그 앞에도 나왔지만 최충의 문헌공도 같이 그렇게 사학이 융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학이 아무래도 관학보다는 과거 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훨씬 공부를 잘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기억 부분이 그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특징으로 잘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가 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면은 3번 니은 그 현량과가요.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됐다. 이건 아니죠. 이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가 바로 또 대표적인 과거제도에 각각 그 구성하는 과목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억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3번 땡, 4번 보겠습니다. 이 니은 현량과가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지,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 근데 이것도 역시 과거제도를 또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보는 까에 따라 가지고 구분한 명칭입니다. 이것도 과거제에 대한 거니까 땡이고요. 5번입니다. 기억니은 과거제하고 현량과가요. 뭐 홍범 14조 발표를 계기로 시행되었다 말도 안 되죠. 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건 그 2차 가보개혁 때 반포된 건데 이 과거제하고 현량과는 훨씬 전이지 않겠습니까? 좀 황당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 62회 한등검 심화시험 모든 문제 복습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한등검 시험 모두 끝났고요. 2023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